심리학 편지 파트 4 이슈 심리학 40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4월 16일을 영원히 추모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수를 줄이고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인간들이 말수를 늘립니다. 정상이 많아야 이 시대의 배는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있겠지만 비정상이 많은 이 시대는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이 됩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표현할 때마다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울어도 기쁨을 간직하고 웃어도 슬퍼질 수 있는 것이 마음을 가진 인간의 기쁨이지만 울어야 슬프다 하고 웃어야 기쁘다 하는 것은 언어를 가진 인간의 비극입니다. 비극을 피하기 위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간격이 생깁니다. 생각의 간격은 마음에게 앉을 자리를 내어줍니다. 어떤 것에 오랫동안 마음을 담아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일부가 됩니다. 일부가 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은 서로 앉아서 진심을 나눌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마음에게 자리를 내어주기는 힘들지만 한번 내어주면 일부가 됩니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의 간격이 생겨 국민들의 마음에 들어가 앉아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월호 사건의 아픔은 피해자들만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픈 곳에는 반창고를 붙여야 합니다. 아픔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파는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영어로 buy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살 때는 buy in을 사용합니다. 가치를 사려면 돈이 먼저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어디가 아픈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열정은 아픔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게 돈으로 보상해주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함께 아픔을 공유해야 합니다. 정부가 도와주려는 열정을 보이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국가의 책임자로서 함께 느껴야 할 아픔을 먼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가 아픈데 국가의 부모인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 올라 같이 아파해주지 않는 것 자체에 진심을 느끼지 못해 더 아픈 것입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사방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목이 마릅니다. 바닷속 사막에 사는 국민들은 스스로 눈물 흘려 모은 것을 나눠 마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늘 눈물을 정치인들에게 나눠 마시자고 말하지만 그들은 눈물보다는 작물에만 손댑니다. 그리고는 절대 손댄 적 없다고 하지만 결국 작은 종이 조각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정치인들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국민들은 더 이상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의 간격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국민들끼리 앉아 위로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봄, 가을만 되면 사람들은 만개한 꽃을 보거나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마음을 치유받습니다. 올해에는 사람이 자연이 되고 풍경이 되고 꽃이 되어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 풍경, 사람 자연, 사람 꽃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지난 세월호 일주기 때 이틀 전부터 하늘은 울기 시작했었습니다. 바쁘게 떨어지는 비, 내 마음보다 더 바쁜 빗소리를 들으며 질문했었습니다. 왜 그리 바삐 떨어져? 떨어지는 비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 나를 잠시 떨어뜨려 봅니다. 떨어지는 비와 함께 기쁨은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임을 알기에 머릿속에 멈춰버린 매년 4월 16일 국민들의 눈물이 흘러 바다까지 달려가 그들과 함께하길 마음 모아 봅니다. 40일 방아쇠 효과.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조선적 발언이 이슈를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2016년 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 대책 특위 제7차 회의 겸 당정 협의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겐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며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의 의도는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말은 인지, 즉 생각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행동은 욕망의 습관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이슈인 심리학에서 김 대표를 다룬 것이 딱 2번이었습니다. 하나는 돼지국밥집 이슈였고 다른 하나는 연탄 발언 이슈였죠.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모두 김 대표의 행동과 말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때 선거철에나 하는 돼지국밥집에서 사진 찍기 행동을 했던 모습과 당 청년위원회와 함께 연탄 배달 봉사 활동에서 연탄을 함께 나르던 아프리카계 유학생을 바라보면서 연탄색이랑 얼굴색이랑 똑같네 라고 말해 국민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즉 김 대표의 행동은 대통령을 준비하는 정치적 욕망의 습관적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은 김 대표가 사회적 규범 속에서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김 대표의 두 이슈를 근거해 이번 조선족 발언에 대해 살펴보면 그에겐 꼭 있어야 할 3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정책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정치인으로서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거나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상황과 자신의 정책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도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국민의 정치적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이해 당사자인 국민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이전 말과 행동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아닌 조선족 이민이라는 즉흥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재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국민의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혹은 저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가 아닌 우리에겐 조선족이 있다처럼 구체적이지 못한 던져보기식 발언을 해 오히려 국민과 정치인 사이의 문화 쇼크를 또 한 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방아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작은 변화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전체로 확대돼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1907년에서 1918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 카이바브 고원에서는 사슴을 보호하려고 상위 계층의 동물인 퓨마와 늑대를 총으로 쏴서 강제로 포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슴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슴이 먹을 풀이 부족해지면서 고원은 황폐해지고 사슴 역시 절반 정도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체적인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이 없이 인위적으로 당긴 방아쇠가 결국 자연과 동물 모두를 망쳐버린 것이지요. 방아쇠라는 도화선이 일으킨 어떤 반응이나 사건이 크고도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여당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언제든지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김 대표의 조선족 발언이
조선족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국민에게도 그리고 정치인들 스스로에게도 방아쇠의 효과가 되지 않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깊이 있는 정책 발표를 기대합니다.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여야를 떠나 제발 국민이 이해할 수도 있도록 또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할 권리도 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 스스로 매일 인식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42. 정서 지식 2016년 1월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상태로 수년간 보관한 아버지 A씨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범행이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과 가슴이 따뜻한 사람, 누가 더 똑똑한가? 지식이 많아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지식이 적다고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능지수가 높고 낮음은 자기 만족입니다. 가슴이 따뜻하면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차가우면 분명히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성지수가 높은 것은 모두의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좋겠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류 분석 전문가였던 심리치료사 클라우드 스타이너는 1997년에 출간한 저서 정서지식 습득에서 처음으로 정서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정서지식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공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 공감은 자신의 발전도 가져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감정을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타인의 정서를 읽지 못하는 정서 문맹이라는 말은 1999년 심리치료사인 댄 칸들런과 마이클 톰슨이 쓴 카인 들어올리기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영어 표현에서 지옥을 들어올리기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큰 소동을 일으키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없게 되면 스스로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얼음 감정과 불 감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얼음과 불의 감정의 크기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TV를 보고 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된다. 울면 지는 거다. 알겠지? 또는 동생들 앞에서 자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남이니까 동생들 다 챙겨야 한다. 이런 아버지의 말들은 아들과 아버지의 정서적 교류를 막습니다. 찾아보면 A씨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이와 유사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단절된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성장한 사람은 또다시 자신의 자녀와 비정상적인 정서적 교류를 맺습니다. 아버지와의 정서적 교류의 단절을 넘어서 폭력까지 더해진다면 아이는 정서 문맹과 폭력을 자신의 무의식에 내려놓았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풀지 못했던 정서적 지옥을 자신의 아이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인 존 로크는 1693년에 출간한 교육에 관한 고찰에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하얀 종이와 같아서 그 종이 위에 교육이 새겨진다는 백지설을 주장했습니다. 마음은 종이라서 일기장도 됐다가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북이 되기도 합니다. 언어 폭력을 쏟아붓는 날이면 마음의 일기장에는 온갖 상처받은 언어들이 가득 새겨지게 됩니다. 구타나 무시 혹은 눈총과 같은 비언어적인 폭력을 전달하는 날에는 붉은색 피와
검은색 우울로 휘갈겨진 그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왜 태어나는 것일까? 이제는 부부가 되기 전에 부부가 무엇인지, 부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부 교육과 부모 교육이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더 이상 지체되면 나는 왜 태어났나 라고 의문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43. 마음과 생각의 줄.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왜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 멀어도 너무나 먼 수준의 피눈물 발언을 했을까요? 사람은 악기입니다. 몸과 정신은 현악기처럼 줄이 잘 조율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의 용어로 사용되는 조현병은 고르고 조절하다의 의미인 조와 끈과 줄을 타다의 의미인 현이 합쳐진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정신의 줄을 매일 조율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도록 탈 줄 알아야 조현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현병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스키초프레니아도 자르다와 분열하다의 뜻인 쉬조와 마음을 뜻하는 프렌 그리고 아픔과 병을 뜻하는 이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마음이 잘리고 분열되어서 아픔을 가진 병을 뜻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줄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타인과 공감을 하질 못합니다. 공감의 영어 단어 empathy는 안으로 들어가다의 M과 감정의 뜻인 pathy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들어가려면 내 마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 감정이 나눠져 있거나 흩어져 있으면 내 안의 감정도 추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갈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아프면 상대방과 교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방의 마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공간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이 집에 놀러 왔을 때 깨끗하게 정리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부끄러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마음의 원리입니다. 박 대통령은 왜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박 대통령은 측근 인사들에게 최순실은 내 시녀 같았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을 나누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스승이나 친구가 아닌 시녀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정신이 형성되는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입니다. 전의식은 집중하고 노력만 하면 기억과 경험을 통해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을 말하고 무의식은 1차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가지려고 하는 원초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나 상처는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서 불쑥불쑥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고 주변인을 자신에게 시중 들어주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 된 정신 때문입니다. 기능적 고착화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사고 기능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기능이 일방적인 틀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고 자신이 새롭게 생각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방해되어 사고의 기능적인 부분이 고착화가 된 것을 기능적 고착화라고 합니다. 과거에 정해진 부정적인 틀이 현재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박 대통령은 외교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을 통솔하며 국내에 얽히고 설킨 이념과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기 전에 가진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료받아야 정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수 한영애 씨의 노래 조율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그 진실을 외면하면 언제까지나 마음의 조율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안 되면 결국 국민이 조율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매주 전 국민이 불꽃 하나씩 가슴에 담고 박 대통령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꽃이기도 하지만 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꽃들은 알고 있고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철새들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고 가는 곳도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는지. 44. 욕구와 말 실수. 전 새누리당 김울동 최고위원의 말이 이슈를 모았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16년 2월 3일 전 새누리당 총선 여성 예비 후보자 대회 여성 개혁 앞으로에서 멘토로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전직 국회의장의 아내는 선거 때 대답이 네네 딱 하나였는데 그 전직 의장님이 전국 최대 득표로 당선됐다. 우리나라 정서상 여성이 똑똑한 척을 하면 밉상을 산다. 인간 심리가 이상한데 자기보다 똑똑한 건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그저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다. 이 발언에선 우선 김 최고위원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김 최고위원의 무의식엔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며느리가 판사이고, 둘째는 자신이 당에서 여성 최고위원으로 있고, 셋째는 2016년 1월 13일 취임 후 5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을 하지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무의식이 작동해서 똑똑한 척하는 여자는 밉상이라는 논란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1902년에 쓴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 말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김 최고위원의 며느리는 사회적으로 지식인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판사입니다. 김 최고위원에게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아들에게 여성인 며느리가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선거를 치러본 입장에서 국민의 힘을 남성의 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를 얻어야 하는 후보로서 활동할 때의 모습은 순종하는 여성으로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표를 주는 강한 힘의 남성, 즉 국민에게 똑같이 강한 힘을 가진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여성으로서 대국민 담화에 나와 박 대통령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라고 말해 비아냥을 받는 모습을 가슴에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무의식이 이번에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의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들에게, 여성 정치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여성에게 가면을 쓰고 살라는 궤변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입니다. 화병은 1994년에 정신병 진단의 매뉴얼 역할을 하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의 부록에 화병이라고 하나의 문화와 관련된 증후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화병은 분노보다 더 오래되고 억제된 화가 병으로 자리 잡은 것을 말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남편에게 네네라고만 말하는 가면을 쓴 아내가 되라는 말이기 때문에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전국의 며느리들을 화병으로 이끄는 발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여성 정치인들과
앞으로 정치인이 될 여성들의 정치 인식에도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선거 기간에만 국민들에게 웃는 가면과 바보 가면을 쓰고 인사를 다니면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말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견의 타당성을 밝히고 조율하며 최선의 것을 뽑아 입법화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여성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속여라. 선거 기간에만 잠깐 바보처럼 하니까 국민들이 속아서 투표해 주더라. 그러니 그때만 잠깐 가면을 쓰라고 왜곡된 정치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정치인 김을동 최고위원에게 독립기념관에 한번 가볼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있는 김좌진 장군의 어록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장 지통. 적막한 달밤에 칼머리에 바람은 세찬데 칼끝에 찬 서리가 고국 생각을 돋구누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외놈이 웬 말인가. 단장의 아픈 마음 쓸어버릴 길 없구나. 김좌진. 오늘로 이재현 박사님의 저서 심리학 편지 한 권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써니의 오디오북을 보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